김효석 교수님과 함께 졸업작품 진행 중인 김효재, 김원준, 최세현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 네임, 백그라운드, 컨셉, 사이트 플랜, 모티브, 스페이스 플랜, 스페이스 어널리시스, 조닝, 플로어 플랜, 3D 이미지, 판넬 순으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스페이스 네임입니다. 저희의 스페이스 네임은 브레이크 인이며 주제는 소방관들에 위한 힐링 복합시설입니다. 저희가 브레이크인이라고 정한 이유는 브레이크에 쉬다, 인의 안에라는 그대로의 뜻을 담아 안에서 쉰다는 뜻으로 편히 쉴 수 있는 휴식처의 의미를 담아 브레이크인이라는 이름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백그라운드입니다. 최근 소방관들의 자살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스트레스와 PTSD가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전국 소방 관련 시설 3,033개가 존재하지만 소방관들의 복지시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관들을 위한 쉼터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컨셉입니다. 고된 업무로 지친 소방관들을 위한 여러 형태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과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소방관을 위한 여러 방식의 상담 치료 공간, 그리고 스포츠 활동과 기초 체력 단련을 하나로 합쳐 활동을 즐기며 단련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하여 소방관들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살률도 줄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컬러 컨셉입니다. 저희는 그린, 브라운, 화이트, 블루로 정하였습니다. 사이트 플랜입니다. 저희가 정한 위치는 대선 유성구 방동산 13-9에 있는 면적 약 7,000제곱미터의 대지입니다. 이곳을 선정한 이유는 서대전 톨게이트 주변에 위치하여 전국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저수지 앞에 위치하고 산 앞에 위치하여 공기가 좋기 때문에 이곳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모티브입니다. 저희는 소방관들을 위한 시설을 계획하는 만큼 소방관들의 보호구를 모티브로 삼아 도식화, 단순화, 회전을 거쳐 최종 형태로 가게 되었습니다. 스페이스 플랜입니다. 저희는 휴식 공간, 활동 공간, 기타 공간, 편의 공간, 상담 공간으로 분류하였으며 휴식 공간에는 커피숍, 스파, 테라스, 야외 정원, 활동 공간에는 클라이밍장, 기타 공간에는 안내 데스크, 관리사무소, 직원 휴게실, 편의 공간에는 식당, 편의점, 3단 공간에는 심리상담실을 배치하였습니다. 공간 분석입니다. 카페, 테라스의 예시사진입니다. 클라이밍, 스파의 예시사진입니다. 숙소, 상담실의 예시사진입니다. 로비, 직원 휴게실, 사무실의 예시사진입니다. 식당, 편의점의 예시사진입니다. 1층의 조닝입니다. 편의 공간, 휴식 공간, 활동 공간, 기타 공간으로 배치하였습니다. 2층의 조닝입니다. 휴식 공간, 상담 공간, 기타 공간을 배치하였습니다. 3층의 조닝입니다. 숙소, 2인실, 다인실, 직원실을 배치하였고 휴식 공간, 기타 공간으로 배치하였습니다. 1층의 평면도입니다. 1층에는 로비 및 안내데스크, 클라이밍장, 스파, 스파 테라스, 탈의 및 샤워실, 식당, 편의점, 화장실, 중앙 계단, 엘리베이터, 비상 계단을 배치하였고요. 2층의 평면도입니다. 2층에는 야외 테라스, 상담실, 직원 휴게실, 카페, 카페 테라스, 화장실, 엘리베이터, 중앙 계단, 비상 계단을 배치하였습니다. 3층 평면도입니다. 3층에는 야외 테라스, 2인실 숙소, 다인실 숙소, 직원 숙소, 화장실, 중앙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휴식 공간, 비상 계단을 배치하였습니다. 스파의 3D 이미지입니다. 1층 홀의 3D 이미지입니다. 심리상담실의 3D 이미지입니다. 클라이밍장의 3D 이미지입니다. 카페의 3D 이미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판넬 사진입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발표자 김희진입니다. 저희가 연구한 논문은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의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포커스 그룹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한웅재 교수님입니다. 저희 목차는 서론, 연구 방법, 결론 및 제언으로 되어 있으며
서론은 연구의 필요성, 목적, 문제, 용어의 정의, 생존 수영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은 수영 교육과 수상 안전 교육의 중요성 인식이 저하되면서 매년 약 10,000건 이상의 순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10대가 가장 높아 사고의 원인은 안전수칙 불이행과 수영이 미숙하여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은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수영교육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생존 수영 교육과 수상 안전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급한 정책의 도입으로 인해 교육 과정과 안전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연구의 목적은 생존 수영은 필수적인 교육 과정 중 하나이지만 부족한 교육 과정 프로그램과 참여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고 안전성 점검과 사회적 제도가 미흡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활용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교육 과정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의 문제는 첫째, 생존 수영 지도자들의 생존 수영 교육에 대한 교육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생존 수영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생존 수영 교육의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입니다.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 생존 수영, 위급 상황에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실제 순환 상황에서 수영을 못해도 자체 무력으로 인한 생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생존을 위한 방법뿐만이 아니라 자기 구조법, 기본 구조법, 구조 장비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을 배우며 연간 10시간의 수영 교육 중 2시간의 교육을 받으며 안전 수영과 의무 수영이 있습니다. 포커스 그룹의 연구란 정량적 분석 대신 특정한 주제를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는 연구 방법이며 전문 지식을 서로 공유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핵심 내용을 얻습니다. 단계는 계획 단계, 연구 참여자 모집 단계, 포커스 그룹 진행 단계, 분석 단계, 보고서 작성 단계가 있습니다. 국내외 수영 교육 현황을 보시면 수영 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학교들은 정상적인 수영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체계적인 수영 교육을 진행하는 학교를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학교체육진흥법 제3조에 의거하여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연간 10시간 수영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고 이 가운데 2시간을 생존 수영에 할애하였습니다. 해외 수영 교육 현황을 보시면 영국은 정부의 보조로 운영하며 체육교사의 지도, 주 1회 전체 학년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적십자사의 기준을 인용하여 연간 6주간의 집중 수업을 진행하며 바다에 가서 교육하는 오션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90% 이상 교내에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무 수영 시간 외에 수영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인명구조 자격과 수영 자격 인증 과정 2가지 복합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은 연구 절차,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절차는 인터뷰 참가자는 수영장에서 근무하는 생존 수영 지도 경력 3년 이상으로 평균 10년의 경력을 가진 지도자 10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연구 수집은 2020년 8월부터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확정된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흐름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 질문지를 배부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절차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사용한 질문지는 크루거, 캐시가 제시한 질문 방식을 수정하여 도입 질문, 소개 질문, 주요 질문, 마무리 질문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 설문지의 자세한 내용은 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료 수집 및 분석은 1차 인터뷰에서는 생존 수영 교육시설, 사업 분야의 적절성, 프로그램의 적절성, 지도자에 대한 운영, 홍보 예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2시간 12분 동안 진행이 되었으며 2차 인터뷰는 2시간 3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1차 인터뷰의 내용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심도 있는 질문을 중심으로 2차 인터뷰가 진행이 되었으며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생존 수영 교육의 상황과 개선 방안을 정리하고 해석한 것을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 2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생존 수영 상황과 개선 방안의 명확성과 인터뷰에서 합의된 개선 방안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의미를 공유하였습니다.
자료를 분석하려 하면 데이터를 정해진 절차에 의해 순차적으로 모으며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연구자의 과도한 토론, 진행 발언, 목적에서 벗어난 대화 등은 배제하고 사전 질문지 자료와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녹취 자료를 문서화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료를 검토하여 직접 개념을 코드로 만들어내는 주제별 코딩 방법을 적용하여 자료들을 반복해서 읽어 범주를 나타내는 경우를 찾았습니다. 도출된 자료들을 범주와 하위 범주로 연결짓고 관계를 정리하여 구체화시키는 단계를 통해 명료화와 해석의 공유 과정을 거쳤습니다. 범주와 하위 범주를 도출해낸 표는 이 표와 같습니다. 결론 및 제언은 결론. 생존 수영 교육을 위한 학교 자체적인 수영장을 보유와 위탁 교육을 위한 지역별 시설 확보에 정책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교육하고 있는 생존 수영의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합니다. 학생 수에 비례한 전문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며 일반인들의 생존 수영 교육의 인식을 바꾸고 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적절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도자 수당은 투명성과 통일성이 필요하며 지도자 수당의 절감을 위해 학교 자체에서 학교 선생님들을 통한 생존 수영 전담 교사를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의 내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며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학교에서 생존 수영을 담당하는 교사,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지도자 간의 소통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이해관계를 통해 생존 수영 교육의 현재 상황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생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구를 통한 결론을 바탕으로 향후 생존 수영 교육의 발전 방안을 위해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첫째, 보다 다양한 지역의 지도자들과 생존 수영 교육을 받는 학생, 교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생존 수영 지도자의 직무 분석 연구를 통해 생존 수영 교육 업무에 대한 난이도, 중요도, 수행 빈도, 교육의 필요성을 도출하여 보다 자세한 교육 상황과 체계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긴급 위치 알림을 발표하게 된 전기과 이동민입니다. 발표 순서는 작품 개요 및 필요성, 작품의 이론 및 기술 현황, 작품의 개발 방법 및 과정, 작품 제작 과정,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등이 있습니다. 화재 발생 현황에선 2019년 4103건의 화재 건수가 있고 건축 구조물 화재의 64.9%, 인명피해 89.4%가 있습니다. 인명구조에 필요한 신속한 위치 알람의 필요성은 건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필요하고 고립되어 있는 경우 구조대원에게 현 상황에 대한 신호를 보내어 신속한 구조가 요구됩니다. 작품의 이론 및 기술 현황에선 아두이노를 활용한 다양한 센서를 활용하여 LED나 모터와 같은 모듈 제어를 통해 상호작용이 가능한 작품을 제작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 동작 제어 가능. 긴급 위치 알람 구성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작품 구조도는 메인 모듈을 통해 블루투스를 이용한 휴대폰으로 전송됩니다. 작품의 제작 과정은 구조물 구상, 구조물 제작, 가상 구조물 완성, 소스 파일 입력, 동작 확인, 아두이노 배치, 최종 완성 작품입니다. 완성된 작품의 모습이고요. 아두이노 프로그램 소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품 시연 동영상입니다. 이 고온 기구물은 화재가 발생 시에 내 위치, 온도, 습도를 측정하여 외부에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동작 시험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층을 눌렀을 시에 온도, 습도가 측정되고 2층을 눌렀을 시에 온도, 습도가 나오면 3층을 눌렀을 시에 온도, 습도가 나옵니다.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에서는 화재 시 피난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구조 시간을 기다리다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상자 발생이 증가하게 된다. 본 작품인 긴급 위치 알림을 통하여 자신의 위치를 외부 구조대원들에게 알려 신속한 빠른 구조가 가능하다.
긴급 위치 알림 정보를 통한 구조대원들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창의 융복합 기술에 대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DST 졸업작품전에 참여한 도시환경조건과 실버라이닝팀 권기대, 신유빈, 김창환입니다. 저희는 이번 졸업작품전에 실버 세대를 위한 전용 공원 설계로 참여하였습니다. 목차입니다. 설계의 개요, 대상지 현황, 디자인 컨셉, 설계 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요즘 독거노인, 노인 우울증, 노인 고독사 등 고령화에 따른 심각한 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시켜주기 위해 노인의 건강과 만남, 웃음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 전용 공원입니다. 위치는 대전 중구 산성동 122-14번지에 위치한 머티 어린이 공원입니다. 디자인 컨셉으로는 노인의 웃음, 노인의 건강, 만남의 기회, 안전과 휴식, 자연의 접촉입니다. 설계 구상도입니다. 첫 번째로는 산책로, 두 번째 건강 공간, 세 번째 텃밭, 네 번째 만남과 휴식의 공간입니다. 마스터 플랜입니다. 정서적 힐링 효과를 주는 눈이 즐거운 공간입니다. 결실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열매 공간입니다. 노인의 우울증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향기 공간입니다. 노인의 신체 유지 증가 효과를 줄 수 있는 운동 공간입니다. 운동을 하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놀이 공간입니다. 노동을 통한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텃밭입니다. 노인들의 만남을 극대화한 만남과 휴식의 공간입니다. 산책로는 황토 포장을 하였습니다. 눈이 즐거운 공간은 홍단풍, 이파옥나무, 배롱나무, 수국을 식재했습니다. 열매 공간엔 앵두나무, 매실나무, 모과나무, 산수유를 식재했습니다. 향기 공간은 서양나무, 떼죽나무, 은목소, 금목소를 식재하였습니다. 운동 공간은 스트레칭, 유산소, 건강 부각 및 근력 강화 순서대로 시설물을 배치하였습니다. 놀이 공간은 대형 장기, 투어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만남과 휴식 공간엔 저희가 직접 설계한 파고라와 원형 벤치를 설치하였고 포장은 잔디 포장으로 하였습니다. 안전을 위한 시설물로 제세동기, 비상벨, 휠체어를 두었습니다. 조감도입니다. 만남과 휴식의 공간 상세도입니다. 텃밭 상세도입니다. 운동공간 산책로 상세도입니다. 놀이공간 상세도입니다. 단면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이 1인 가구 식사 도움 복지 서비스 식사를 합시다 프로그램 소개를 맡게 된 보건복지과 김여울입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지역 내 노인 세대는 도시락 배달이나 경로 식당 등의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많지만 혼자 사는 장인 세대는 도시락 배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장인 1인 가구의 건강한 식사를 돕고 나아가 스스로 반찬을 조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들의 건강 증진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은 장애를 가진 혼자 사는 세대 중 스스로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분들을 상담을 통해 지원합니다. 다음 사업 목적 및 목표입니다. 첫째, 프로그램을 통해 혼자 사는 장애인 세대가 반찬 만드는 습득 과정을 목적으로 역할을 알아가고 영양교육과 성차리기 교육을 통해 스스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둘째,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목적으로 하여
반찬 배달과 사익성 향상을 시켜주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역할 맡기, 상차리기 교육, 영양교육, 반찬 만들기, 배달하기로 나누어져 있으며 시행 시기는 연간으로 진행되고 참여 인원이 15명으로 수행 인력은 사회복지사 2명, 자원봉사자 3명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예상 계획으로 인건비는 사회복지사의 인력비와 봉사자 차비로 312만 4,800원, 사업비는 차량 운행, 교육비, 재료로 534만원, 관리 운영비에는 난방비, 소모품비, 전기료, 홍보비로 인해 236만 2,450원으로 총 사업비는 1,082만 7,250원, 신청 금액은 731만 7,250원, 자부담은 159만원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향후 운영 계획입니다. 대상자가 프로그램의 참여로 배운 것을 그 이후에도 활용하여 혼자 식사가 가능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으로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으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진 프로그램으로 상반기에 서비스를 받지 못한 대상자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종료 시 만족도 조사를 통계하여 의견을 수립하며 다음 프로그램의 더욱 개선과 예산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이미지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업 연계형 캡스톤 디자인 사업에서 아쿠아포닉스 기법을 활용한 가정용 수경 재배기를 개발한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도시환경조경과 아쿠아포닉스 팀 허효성, 이서연입니다. 비원으로 인한 미혼 독신 가구와 독거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우울증 발병 환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로움을 해소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외로움을 해소하는 경로로 많이 선택하는 경우 중에 첫째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대표적인데 반려동물을 기르게 되면 그에 수반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반려동물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노약자들은 반려동물을 기르기 쉽지 않으며 생명을 기른다는 건 많은 책임감과 윤리성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은 윤리적 문제들이 뒤따라옵니다. 그러므로 무턱대고 외로움을 해소하고자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려동물 대신에 기르기에 접근성이 좋은 반려식물을 길러보면 어떨까에 대한 생각을 시작으로 반려동물에 비해 반려식물이 가지는 의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가지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쿠아포닉스 개념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반려식물의 아쿠아포닉스 개념이 합쳐진다면 단순하게 식물이 주는 지루함을 해결하고 식물을 키우기에 더 용이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관상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다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 양식과 수경 재배의 합성으로 물고기와 작물을 함께 길러 수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물고기를 키우면서 발생되는 유기물을 이용해 식물을 수경 재배하는 순환형 시스템입니다. 아쿠아포닉스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항 속에 있는 물과 유기물들이 펌프에 의해 수경 재배기로 끌어올려지게 되고 그러한 물과 유기물들이 식물들에 의해 흡수되고 나머지 물은 배수구에 있는 여과기를 통해 정수되어 어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스마트 화분에 아두이노를 부착한다면 LCD판에 식물의 상태, 기타 정보 등을 띄움으로써 이용자로 하여금 친밀감을 형성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도구들과 센서를 이용해 아두이노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만든 프로토타입의 실제 가동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아쿠아포닉스 수경 재배기는 아래는 물고기를 기르는 어항이고 위에는 식물을 기르는 수경 재배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고기의 배설물을 펌프로 끌어올려 수경 재배기에 있는 식물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원리입니다. 어항의 물은 펌프를 통하여 수경 재배기로 올라가며 이 물은 채소들에게 양분을 공급하고 배수구를 통하여 어항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때 여과기를 통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합니다. 이 아쿠아포닉스 수경 재배기에는
사용자의 편리성을 위하여 각종 센서를 장착하여 아두이노로 제어하고 있습니다. 아두이노로 제어하고 있는 센서는 LCD, 조도, 접근, pH, 펌프 등등이 있고 아두이노 컨트롤 박스는 측면에 부착하여 제어하고 있습니다. 수경 재배기에 보이는 이 빨간색 센서는 물의 양을 측정하는 수위 센서인데 만약 이 수경 재배기의 물의 양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아두이노가 LCD판에 I'm thirst라고 경고를 보내게 되고 그 후 펌프를 작동시켜 물을 위로 공급한 후 수경 재배기의 물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게 됩니다. 지금 들리시는 이 소리는 수위 센서에서 수경 재배기의 물의 양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아두이노가 보내는 경고음입니다. 이 파란색 도구는 pH 센서인데 물속의 산소량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만약 물속의 산소량이 부족해진다면 펌프와 에어펌프를 작동시켜 물속의 산소량을 보충해주게 됩니다. 이 pH 값의 적정값은 아두이노에서 7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센서는 온도 센서로 열대어의 적정 생육 온도를 맞춰주는 기계입니다. 이 센서는 초음파 센서로 반경 50cm 이내의 사람과 물체를 인지합니다. 지금 들리시는 이 소리는 접근 센서가 반경 50cm 이내에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스피커와 LCD판을 통해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센서는 빛의 양을 감지하는 조도 센서입니다. 빛이 어두워지면 LED를 작동시켜 어둠 속에서도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빛이 밝아지면 꺼지게 됩니다. 불을 꺼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불이 꺼지면 빛이 켜집니다. 그리고 불이 다시 켜지면 LED 등이 꺼집니다. 감사합니다. AI 인공지능 로봇은 얼굴을 인식하여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하여 가능합니다. 오픈 CV가 얼굴을 인식하는 기능을 이용하였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점으로 표시하여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에게 마스크가 인식이 되었을 때는 안녕하세요라는 음성이 들리도록 코딩하였고 동시 서브모터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 연결되어 있는 줄이 당겨져 자동으로 문이 열리도록 코딩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마스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라는 음성과 함께 열린 상태에서는 닫히고 닫힌 상태에서는 작동하지 않도록 코딩하였습니다. 마스크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문이 제어되는 인공지능 로봇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쓴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벗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을 소개합니다. 이 로봇은 음성 샘플을 미리 인식시켜 놓고 말하는 내용을 구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먼저 사랑해 라고 말하면 90도 회전해서 웃는 표정으로 돌아가게 코딩되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져 라고 말하면 반대로 90도 회전해서 우는 표정으로 돌아가게 코딩하였습니다. 감정 표현 로봇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로봇 사랑해. 안녕 로봇 헤어져. 장애인용 영상 시스템 구현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전기과 1학년 김상준입니다. 발표 순서는 차례대로 작품의 개요 및 필요성, 작품의 이론 및 기술 현황, 작품의 개발 방법 및 과정, 작품의 제작 과정,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등록된 장애 인구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는 장애인용 영상 시스템 구현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게 되었고, 시각, 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보고 싶은 영화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시각, 청각 장애인의 문화 회원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식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자막 및 화면 해설 자막이 스크린에 표시되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음성이 극장 스피커를 통해 전달되는 오픈형 배리어 프리 영화 방식으로 상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오픈형 시스템 같은 경우는 화면에 대사 자막과 해설 화면이 같이 자막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비장애인의 관람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디오도 화면 해설 나레이션 오디오가 극장 스피커로 방송되기 때문에 이 역시도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구현하려 하는 폐쇄형 영화 상영 시스템 같은 경우는 송출 안테나를 통해 해설용 자막 수신기와 음성 수신기에 각각 자막과 음성을 송출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관람할 수 있도록 폐쇄형 상영 시스템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영사실에서 빔 프로젝트를 통해 상영관의 영상을 상영하게 되면 무선 송출기를 통해 각각의 수신기에 자막과 음성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동작해 보았습니다. 배리어 프리 버전의 영화는 일반 버전의 영화와 달리 음악의 정보, 화면 해설 등 다양한 종류의 자막을 같이 볼 수 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는 윈도우 기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대의 컴퓨터를 동기화하였고, 그것을 통해 음성과 자막 타임테이블을 동기화하였습니다. 또 음성, 자막을 사용자가 원하는 형식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지금 인피니티 워라고 하는 동영상을 플레이했습니다. 네, 지금 영문 음성에 따라가지고 한글 자막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이제 영상에 따라가지고 나와 있는 한글 자막을 한글 음성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통한 창의적 설계 기법을 습득하였고, 기획, 설계, 제작, 발표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고취하였습니다. 또 향후 연계되는 기업체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작품을 만들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과 배리어 프리 시스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캡스톤은 인형 제작을 위해 첫째, 인형극 매체의 선택 및 활용법 협의. 둘째, 등장인물 특성에 따른 얼굴 깎기. 셋째, 인형천 씌우기. 넷째, 인형 팔다리 제작. 다섯 번째, 인형 의상 제작. 여섯 번째, 인형 조작 방법 실습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캡스톤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청개구리라는 동화를 주제로 인형극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인형극은 예비교사의 창의 능력과 창업 역량 강화, 그리고 유아의 정서적 긴장감 해소를 위해 동화 청개구리를 주제로 선택하여 인형극 공연 매체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청개구리 인형극 공연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한 예비교사의 실무 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직접 제작한 인형들과 소품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주인공인 다롱이입니다. 다롱이는 개구지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색상이 화려한 의상들을 입혀서 표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롱이입니다. 아롱이는 다롱이보다 더 동생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크기를 더 작게 제작하였고, 어려 보이는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다롱이보다 더 옅은 색의 천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엄마 개구리입니다. 엄마 개구리는 다롱이 아롱이와는
조금 더 차별을 두기 위해 큰 사이즈로 제작을 하였고 어른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더 짙은 색상의 천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할아버지 개구리입니다. 할아버지 개구리 또한 어른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엄마 개구리와 동일한 색상의 천을 이용하여 제작하였고 수염과 지팡이로 할아버지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인형들을 활용하여 실제로 인형극 공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롱이 어디를 그렇게 신나게 가고 있는 게냐?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빠랑 심심해서 개울가로 놀러 가고 있었어요. 들이 걱정이 되던 엄마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뱀볼로 달려왔어요. 다롱아! 다롱아! 우리 아가들 어디 있니? 인형극에 사용한 인형들을 같이 만든 캡스톤 팀원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 DST 창의융합 경진대회 팡팡 다이어트를 주제로 발표하게 될 발표자 이용호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품 개요 및 필요성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실시간 운동에 따른 칼로리 소모량 확인을 통한 적절한 운동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 작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작품의 이론 및 기술 현황입니다. 센서 시스템이란 센서란 물리, 생물, 화학적인 외부 정보를 검출하여 컴퓨터나 제어 장치가 이해할 수 있는 전기 신호로 변화하는 장치입니다. PLC 제어의 기술은 다음 보기와 같습니다. 작품의 이론 및 기술 현황입니다. 운동 칼로리 계산을 활용하였으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품 개발 방법 및 과정입니다. 기본 동작 흐름은 대기 상태, 체중 측정, 충격 감지, 운동량 산출, 디스플레이 순서입니다. 계략도는 다음 보기와 같습니다. 작품 제작 과정입니다. 다음과 같이 설계도면, 디스플레이, 발판 제작, 내부 회로 결선, 지지대 고정, 동작 확인, 최종 완성 작품으로 다음 작품의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작품의 이름은 팡팡칼로리로 이 밑에 보시면 이 압력 센서로 인해 총 중량과 1회 칼로리, 총 칼로리, 초당 칼로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런이 뛰면 보시면 1회 칼로리, 총 칼로리, 초당 칼로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입니다. 아이디어에 대한 창의적 설계 기법을 통한 팀 프로젝트 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하였으며 타 전공 학과와의 융봉합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기획, 설계, 제작, 발표를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고취하였습니다. 작품 제작의 후기입니다. 타 전공학과와의 연계를 통한 융봉합 분야에 대한 이해를 하였으며 프로젝트를 통한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었고 아이디어를 실제 제작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의 아이템 지원 사업에서 블록 조립형 전기 멀티탭 디자인 개발을 한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도시항력조경과 허효성 이서윤입니다. 기존의 멀티탭은 직선적인 디자인으로 공간의 제약이 많습니다. 또한 기성품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거나 부족한 소켓이 발생하고 코드의 종류도 하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 멀티탭의 불편한 디자인과 기능을 바꿔본다면 어떨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화면에 보이는 디자인의 멀티탭을 제안합니다. 저희가 제안한 멀티탭은 여러 개의 소켓을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 조립이 가능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휴대성이 용이하고 사용자가 디자인 선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켓 디자인입니다. 첫 번째 소켓 디자인은 콘센트와 USB 단자가 결합한 것인데 최근에 핸드폰 충전기는 충전선과 콘센트 단자가 분리된 충전기 형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충전선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켓 디자인입니다. 이 소켓 디자인은 콘센트와 여러 가지 단자를 결합한 형태인데 I 단자, C타입 단자, O핀 단자 등 여러 가지 단자를 이용해 핸드폰 충전이나 노트북 충전 등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켓 디자인입니다. 마지막 소켓 디자인은 콘센트와 유선 충전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와이어리스를 결합을 했고 O핀 단자, C타입 단자, I 단자 등 여러 가지 단자가 소켓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맞는 충전 단자 소켓을 선택해서 핸드폰을 소켓에 결합하는 방식을 통해 충전선 없이 충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구글 스케치업으로 모델링하고 3D 프린터로 재현한 프로토타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20V짜리 코드와 USB를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유닛인데 이렇게 USB를 꼽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3개의 핀이 들어가 있는 유닛이 있는데 아무 유닛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으로 5핀 C타입 아이폰이 들어가 있는 유닛이 있는데 저는 C타입 핀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 유닛에다가 C타입 유닛을 꽂아서 그리고 핸드폰을 이렇게 바로 꽂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이러한 여러 개의 소켓을 사용자가 자신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익스텐션 코드 디자인의 키워드는 유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기성품 멀티탭은 사용자가 멀티탭에 맞춰갔다면 익스텐션 코드는 멀티탭이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사용자가 편리한 디자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작품 무드를 담은 이 카트는 나이트 간호사의 업무가 어두운 밤에 이루어지다 보니 간호사는 어두운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환자를 처치하러 갈 때 항상 카트를 이용하며 때에 따라서는 추가 투약을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때 플래시를 들고 다니는 데에는 간호사나 환자에게 큰 불편함이 있으므로 간호사가 이용하는 카트에 무드등을 설치하는 방법을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무드등만 설치한 것이 아닌 회전 가능한 무드등과 각 서랍을 열 때마다 센서가 작동하게 하여 안에 있는 의료기구가 잘 보이게 하여 혹시 모를 발생할 의료사고에 방지하고자 개발하였습니다. 무드등 부착 이 카트의 필요성 첫 번째는 라운딩 또는 나이트 근무 간호사들이 별도의 플래시를 켜지 않고도 카트에 부착된 무드등을 이용하여 적절한 의료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차트나 환자의 침대에 붙어있는 환자의 정보를 불을 켜지 않고도 볼 수 있어 밝은 빛으로 인해 수면에 취하는 환자분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환자에게 신속하고 알맞은 처치로 이어져 간호의 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카트 안이 어두워서 간호사가 약물을 찾을 때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고 잘못 처치함에 따른 의료사고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고정적인 무드등에서 더 나아가 회전이 가능한 무드등을 통해 환자의 알맞은 처치 부위를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카트는 기존 카트와 동일한 모습을 하여 업무의 혼동을 막습니다. 카트 위에 무드등을 부착하고 무드등은 회전이 가능하게 제작하여 움직임 회전이 가능한 무드등을 카트에 설치하였습니다. 무드등에 전원 스위치를 부착하고 필요에 따라 꺼졌다 켜졌다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간호사 업무상 이동 견선이 자유로워야 하므로 충전식으로 개발하여 비처치 스테이션에서 충전 후 응급 시에는 전원을 오프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이 카트에 달린 무드등을 간호사가 직접 움직일 수 있으므로 찾고자 하는 약물의 위치와 정보를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카트와 또 다른 점 하나는 바로 서랍 속에 감지 센서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간호사가 약물을 찾기 위해 서랍을 열었을 경우 센서가 간호사의 손을 의지하여 센서가 작동되어 불이 켜지도록 하게 됩니다. 또한
또한 추후에 여기에다가 무드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서랍의 모든 부분이 밝게 보이도록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을 경우 센서가 반응하여 불이 꺼짐으로써 불빛이 튀어나옴을 방지합니다. 다음으로 의료인 외 비의료인이 응급카트 등 응급약물 도난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센서는 등록된 간호사의 지문으로 작동하도록 센서의 민감도를 높여 여러 응급약물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설계합니다. 마지막으로 응급 상황 및 여러 위험한 상황도 간호사의 손 외 옷자락 등이 끼인 경우 다치지 않도록 인공 센서의 안전장치를 설계하여 만일에 유발될 수 있는 의료인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과학기술대학교 혁신창업동아리 통통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능성 헬스활용에 발표하게 된 전기과 맹 지원입니다. 발표 순서로는 작품 개요 및 필요성부터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이 있겠습니다. 작품 개요 및 필요성에는 운동에 대한 관심 고조, 실내외 나홀로 운동 시 즐거운 운동 환경 요구가 있습니다. 작품 개요 및 필요성에는 기능성 헬스 활용은 리듬, 박자, 그리고 음악 출력, 운동 기능 조절로 인하여 즐거운 운동을 위한 기능을 부여가 됩니다. 작품의 이론 및 기술 현황은 아두이노와 3D 프린팅을 이용했습니다. 작품 개발 방법 및 과정에는 카운터 기능, 음악 저장 기능, 블루투스 내장, 스피커 내장, 건전지 내장 기능이 있습니다. 작품 제작 과정입니다. 다음에는 작품 구조입니다. 작품 구조에는 전원 스위치, 기능 선택 스위치, 위치 감지 센서, 스피커, 자석이 있습니다. 기능성 헬스 아령 동작 시연입니다. 기능성 헬스 아령에 대한 작품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듬 박자에서 1, 2, 다음은 음악까지 같이 곁들여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악 소리와 함께 박자가 1, 2 카운트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으로는 혁신 창업 동아리 운영을 통한 창업 마인드 향상, 예비 창업자 아이템 발굴 및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 고취, 청년 창업을 통한 미래 선도형 창의 인력 양성, 작품 제작 후기로는 예비 창업을 위한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 마인드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되고, 팀 프로젝트 수행을 통하여 기획 능력 및 작품 제작을 위한 다양한 지식 습득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아유, 참 땀 차는 것도 하고 통계 이렇게 하는. 아, 그럼 여기서 실제로 이거를 많이 제작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설명드려봐. 이게 저희가 그 간호화 이게 땀 체크하는 건 같은 경우는 간호화 밑에 이렇게 AI 센서를 넣어서 네, 심박수 체크하는 거랑 같은 그 기능으로 땀 그 습도를 체크해서 땀이 이만큼 찼다 이렇게 해서 대단하죠? 대단하다 진짜. 이렇게 해서 신발 나오면 이게 충격도 없애주고 그러니까 그렇죠. 땀이 얼마큼 있는지 해서 뭐 체인지를 하라 그렇죠. 이런 것도 그런 있겠고 것도 해주고. 예. 이게 이제 막 올라가면 너 그만 쉬어라 그만 그렇죠. 뛰어라 이런 거 나왔으면 그런 좋겠네. 네. 그래 이거를 그래서 스마트 간호하죠 이제 이름이.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일정하게 하면은 간호사한테 좀 쉬어라. 그런 그런 어떤 그것도 괜찮겠다. 사인도 줄 수 있고. 그래서 보셔. 괜찮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지? 그게 궁금하네. 우리 학생들이 이 정도에 머리가- 간호와 가져온 거. 머리가 대단히 좋다. 여기다가 파리바게트 만들기하고 간호화를 이렇게 여기다 올려놔도 돼? 여기 조금. 이거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이렇게 간호화가 있으면은 간호화에서 가장 여유로운 부분이 이렇게 밑창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땀 체크하는 기능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다가 그 AI 칩이 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도 무방해서 여기 안에 넣고 그 심박수 체크하는 것처럼 웨어러블을 손목에 차가지고 이제 습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할 여기를 수 이제 있고. 신호를 받는다는 거지. 네네. 여기다 웨어러블을 이제 밴드 같은